예, 안녕하세요. 위험물 탱크 용량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규칙, 별표에 있는, 제조소 등의 기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위험물 탱크를 허가할 때 그 탱크의 용량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원형 탱크, 그림과 같이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은 이 양쪽이 볼록한 탱크일 경우에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4분의 파이 AB 갈로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양쪽 볼록한 부분까지 다 최적을 계산한 거죠. 이런 탱크는 주로 현장에는 거의 없고, 우리 이동 탱크 저장소의 차에 실려 있는 탱크가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하위법인 위험물 안전관리 관한 세부기준 별표 1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쪽이 볼록하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오목한 것, 이런 탱크는 거의 현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4분의 파이 AB L 플러스 3분의 L1 마이너스 L2. 아까는 이제 좀 전에는 이렇게 했으면 L1 플러스 L2 했는데 이제 L2분을 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원통형 탱크일 경우에는 파이 R 자성, 이건 이제 이거죠. 평면의 면적 갈로 L1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탱크가 이제 위험물 오개 탱크나 제소에 제일 많이 있죠. 파이 R 자성은 이겁니다. 단면적,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이고 곱하기 L,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붕 부분은 최적에서 계산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붕 부분은 지붕이 이렇게 생겼던, 또 현장에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죠. 현장의 대부분이 된 거는 이렇게 생겼죠. 이 지붕 부분은 탱크 용량 계산에서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시한 이외의 기준으로는 쉽게 내용적을 계산하기 어려운 탱크는 해당 탱크 내용적의 건사 계산에 의한다. 이것도 이제 기준의 내용입니다. 기타의 탱크는 통상의 수학적 계산 방법에 의한다. 종원통형 탱크의 지붕 부분, 우산형 부분은 탱크의 용량 계산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공간용적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이 곳입니다. 세부 기준 25조에 있습니다. 탱크 내부에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는 공간을 공간용적이라 합니다. 공간용적을 두는 목적은 위험물의 취급 및 탱크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을 담지 않는 공간을 두는 겁니다. 위험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또는 최적 평장에 의해 위험물이 탱크 밖으로 넘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체적을 위험물이 담지 않는 공간 용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있다면은 이제 이 지붕 부분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 했죠. 근데 이 부분도 이 부분 중에도 또 5 내지 10%의 공간을 둬서 위험물을 이렇게 담지 말라는 거죠. 기준은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용적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을 한다. 그러니까 5 내지 10%입니다. 다만 소화약제의 방출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 용적은 해당 소화설비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 0.3 내지 1 미만의 사이의 면적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을 한다. 여기서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포소화설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정포 방출구는 1, 2, 3, 4형, 특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탱크가 1형, 2형입니다. 이거는 아랫부분이고 이거는 플루팅 루프 탱크에 설치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1, 2형의 포 방출구는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0.3 내지 1m 미만의 사이의 면적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이렇게 공간 용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반 탱크에 있어서는 당해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해당 탱크 내 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 용적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허가 용량은 위험물 탱크 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부분을 허가 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간 용적의 구체적인 결정은 5 내지 10%를 공간 용적으로 하는데 공간 용적을 나는 5%를 하겠다. 나는 9%를 하겠다. 이거의 결정은 민원인이 결정합니다. 설계를 할 때 우리 탱크는 공간 용적을 7%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소방관서의 결정이 아니고 허가 신청자의 민원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개 탱크 이 포수화 설비 없는 일반 탱크입니다. 이의 공간 용적은 탱크의 내용적부터 먼저 계산하면 파이 R 자성은 이 단면적이죠. 이 단면적 곱하기 L입니다. L 높이. 이 지붕 부분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3.14 곱하기 2의 자성 곱하기 높이가 10m입니다. 그러면 125,600리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공간 용적을 이제 8%로 계산할 경우에는 105,600리터 곱하기 0.08 8%니까 여기서 100%면은 1이죠. 그러니까 8%면은 0.08입니다. 이렇게 105,600리터 곱하기 8% 0.08은 1048리터입니다. 그러면 탱크의 허가량은 이 105,600리터 빼기 이 공간 용적입니다. 공간 용적을 하면은 115,552리터가 탱크 용적 허가 용적입니다. 공간 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의 5 내지 10%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설계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계자의 의사라는 것은 민원인 허가자의 의사죠. 사례 1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개 탱크 소화 설비가 있는 탱크 그러니까
탱크의 윗부분에, 탱크 내의 그 윗부분에 설치하는 포수화 설비가 있는 탱크는 소화액체 방출구로부터 0.3 내지 1m 사이의 노란색 부분의 최적을 공간 용적으로 계산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형, 2형이 해당됩니다. 1형은 이렇게 통계단이 있는 거고 2형은 이렇게 통계단이 없는 이런 탱크입니다. 그러면 이 고정포 방출구, 이 방출구가 이 부분이죠. 고정포 방출구에서 소화액체를 방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50cm를 하겠다, 0.5m를 하겠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의 50cm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0.5m로 계산한다면은 0.5 여기 이제 그 방출구로부터 아래로 50cm죠.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의 그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그리고 높이는 포 방출구로부터 50cm를 공간 용적으로 하겠다 계산한 거죠. 0.3 내지 1m 사이의 이 민원인 설계자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3형, 4형 여기 이제 여기서 바로 저부포 방식이면서 이제 통계단이 없는 것은 3형이고 통계단이 이렇게 있는 것은 4형입니다. 이건 공간 용적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용적은 우리 일반 탱크와 같이 5 내지 10%를 공간 용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탱크의 윗부분, 지붕 부분을 계산을 하지 않고 이 아래 부분을 계산을 하면서 5 내지 10%를 공간 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상 지붕 탱크, 플루팅 루프 탱크는 우리가 이렇게 지붕이 가장 최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탱크를 제작하다 보면은 탱크를 넘치게 지붕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제어 장치를 한 부분까지 있을 겁니다. 용접을 했던 자겠죠. 그 부분에서 5 내지 10%를 공간 용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탱크의 내용적은 파이 R 자성, 요거는 이제 단면적이죠. 바닥 면적 곱하기 L 10m죠. 3.14 곱하기 반지름 2m 곱하기 높이 10m죠. 그러면 이 탱크는 105,600리터인데 공간 용적을 5%로 계산한다면은 105,600리터 곱하기 0.05 이 또 그렇죠. 100%면은 1이고 5%면은 이 100을 나누면 되죠. 그러면 0.05가 됩니다. 공간 용적 5%를 할 경우에는 6,280리터죠. 그럼 탱크 용적 허가량은 105,600리터 빼기 공간 용적은 119,320리터입니다. 부상식 탱크는 위에 그린 것 같이 탱크 지붕이 최대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의 탱크 용적에서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분의 2 용적으로 한다. 부상식 탱크의 공간 용적을 두어야 하는 이유, 탱크에 최대 용량 허가량을 저장하고도 탱크 지붕이 최대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까지 올라가기 전에, 맥시멈까지 지붕이 올라가기 전에 5 내지 10% 공간 용적을 두어야 위험물이 최적 팽창 등이 있어도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으므로 탱크의 안전에 대비할 수 있죠.
기존의 공간 용적을 두도록 하고 있다. 부상식 탱크는 공간 용적을 두지 않는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현장의 설계자, 기관의 담당자, 부상식 탱크는 공간 용적을 두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지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이렇습니다.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소하설비, 소화액체 방출로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탱크 안이니까 플루팅 탱크는 탱크 안이 아니고 탱크 밖의 벽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 중에 해당 소화설비 역제 방출부터 여기는 이제 해당이 안 되죠. 소화액체 방출과 탱크 안의 윗부분이 아니고 특형은 플루팅 루프 탱크는 탱크 밖의 그리고 벽면의 상부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에서 현장의 설계자나 소방서 그리고 청의 담당자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상식 탱크는 공간 용적을 두지 않는다. 아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청의 담당자는 이제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지만은 지금 지리해신도 찾아보면은 플루팅 루프 탱크는 공간 용적을 둔다 두지 않는다는 지금 질문이나 답변 내용을 찾지 못했는데 소방서 담당자가 이제 청의 담당자 지원하고 예전에 한번 통화를 하니까 플루팅 루프 탱크는 공간 용적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거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 기준도 플루팅 루프 탱크의 공간 용적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두어야 하는 이유 중에 자 보십시오. 두어야 하는 이유 중에 탱크의 최대 용적을 저장하고도 탱크 지붕이 최대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위험물의 최적 팽창 등이 있어도 탱크 지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탱크의 안전에 대비할 수 있죠. 이 부분입니다. 탱크의 지붕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은 실제 허가량은 이 노란 부분만큼 공간 용적을 두고 여기까지만 저장하라 이거죠. 위험물이 이제 온도의 상승이나 어떤 사연으로 최적 팽창이 됐을 때 이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공간 용적을 두지 않고 가득 채워두면은 이제 최적 팽창이 돼가 지붕이 더 위로 갈 수 없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일으킨다든지 하면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간 용적을 두어야 되는데 해석을 잘못하고 기준은 엄연히 아무리 살펴봐도 플루팅 루프 탱크는 공간 용적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위험물 탱크의 용량 그리고 공간 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